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미소포니아가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만큼이나 청각감인증도 잘 아는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소포니아란 이름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증상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반면에 청각과민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 증상에 대해서 의사들도 잘 모르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청각감인증이 과연 어떤 병인지 한번 개념을 잡아보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청각감인증,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병입니다. 증상들은 미소포니아와 유사해서 미소포니아 증상 관련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긴 하지만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감정적으로는 도피 반응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신체적으로는 가벼운 긴장에서 심하면 통증을 느끼는 수준까지 증상을 겪는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각감인증은 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청각이 예민하다고 표현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슈퍼히어로 무비 같은 데 나오는 초인적인 청력 같은 걸 연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소리를 잘 듣는 능력이라든가 벽을 몇 개 뚫고 소리를 듣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저씨인 제 세대에서 초인적인 착륙하면 예전에 소머즈라는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기억나긴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연상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각감인증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은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리에만 민감해지고 나머지 소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난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청각감인증이 같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청력은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둔감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청력이 오히려 둔감해진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각감인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비슷한 소리에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중간 정도의 소리, 이 소리를 이제 청각감인증이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음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저음을 들었을 때는 그런 소리의 물리적 특성에 명확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들려줘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부에게 청각감인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요. 설거지할 때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기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있죠. 그런 소리에 굉장히 청각감인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데서 기계가 돌아갈 때 끼익 하는 소리라든가, 지하철 같은 걸 타기 전에 왜 끼익 소리가 들리죠. 지하철이 서기 전에. 그런 기계음 같은 것에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각감인증은 귀에 이상이 있는 문제일까요? 청각감인증은 미소포니아보다는 분명히 귀에 관련된 질환들, 이명이나 난청, 중이염, 그리고 귀 내부의 어떤 수술 병력 같은 귀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환경적으로 특정 소리, 큰 소리, 고음, 저음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정황이 분명하게 있으면 청각감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청각감인증은 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시는 부분인데요.
이비인후과를 초기에 제가 이 청각감인증을 진단할 때는 많이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과연 이비인후과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비인후과를 초기에 가라고 하는 이유는 특정 주파수에 대한 청력, 이 부분이 손상되었는가, 이 부분이 영구히 손상되었다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원하고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의 검사는 잘 안 해주는 경향이 많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청력 검사를 하고 괜찮으면 약 같은 걸 처방받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은 그 초기에는 염증성에 관련된 약들, 그리고 만성화되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그 민감함을 가라앉혀주는 종류의 정신과 약들을 처방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대체로는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